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일까지 나스닥과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쭉 빠졌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반대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만의 이익이 크다, 뭐 이런 이유로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빠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바이든까지 사퇴를 해버리고,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사퇴를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한 이후에 새로운 대선 주자가 민주당에서 탄생을 해버리니까 뭐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 뭐 어찌 되었든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반응이 나왔고, 뭐 비트코인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는 항상 중간에 끼어서 얻어 터지는 꼴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7월 11일 이후부터 쭉 내린 다음에 하락이 많이 나왔다가 뭐 오늘도 지금 지수 상태를 보면 양봉 마감은 했어요. 양봉 마감은 했는데 미국장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했고, 그 따라가지 못한 주요 섹터는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은 섹터, 바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의 영향력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필두란 뭐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중대형주가 싹 포진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같이 올랐어야 됐다. 갭 상승 출발이 나온 이후에 미국장 따라서 규모가 훨씬 작으니까 더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 파란 봉이 형성이 되었지만 일단은 브레이크를 조금 잡아주는 모습, 아직까지 뭐 경계감을 뭐 크게 놓을 상태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이 선 끊는 건 요즘에 뭐 통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렇지만 심리적인 이 지표 중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급락 이후에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쭉 매일매일 뭐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떨어지는 그런 시장은 웬만해서 만나기 힘들고, 요런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일시적 반등, 뭐 일시적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현물 시장도 있지만 파생 시장이 또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 시장이 존재해요. 그러면 파생은 뭡니까? 롱과 숏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뺐다가 한번 파생해서 수익 실현을 한번 시키고 뭐 다시 빠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오늘 실적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어요. 실적주들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도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 7월달 뭐 마감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8월달, 9월달은 또 좋을 거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왜 그렇냐? 뭐 이유를 알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딸리고, 성장 섹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뭐 작전주도 많이 끼어져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환율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1383원, 1389원 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뭐 금리 인하설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환율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이제 미국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환전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 그 미국 코인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테더를 교환을 해야 되니까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사서 뭐 US 테더를 사고 뭐 이런 구조로 원화가 쉽게 그 가치 절상이 되지 않는 구조에서 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가 된다 한들, 뭐 바이든이 그 해리스가 된다 한들 시장에서는 결국에 매크로적인 지표를 좀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다 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국장을 따라서 갭 상승 출발을 하였어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 하지만
그 반도체의 추가적인 상승이 역부족이었던 관계로 시장이 쭉 빠졌죠. 네, 시장이 같이 빠지니까 뭐 덩달아서 빠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복을 한 다음에 오후장부터 지수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조금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슈, 바로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2,100억 원, 전년비 257.1, 시장의 컨센을 대폭 상회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아요. 10조짜리 종목이란 말이죠. 10조짜리 12조 4천억. 오늘 이제 보통 10조 초반이었는데 17%가 올랐으니까 이제 12조 4천억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10조짜리가 지금 23.8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최근에 증시가 뭐 실적도 무시하고 어떤 성장성도 무시하고 최근에 올라갔던 주도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릴 때는 또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섭죠. 왜냐하면 이제 이 주도주가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그 우려감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발표나면서 분봉이 이 시가총액 뭐 500억에서 1000억, 뭐 200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 속도와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2조짜리인데 말이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공포, 그리고 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고 트럼프가 대선 주자로 국권이 자리매김을 하니까 이쪽 관련 정책주 실적은 받쳐주지 않지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또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그 우려와 기대감이 섞여 있는 그런 정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수급을 상당히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게 살짝 해소가 되면서, 왜 해소가 되었어요? 역시 시장은 실적이구나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HD 현대일렉트릭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MSCI의 편입이 가능한 이미 조건에 부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태를 딱 오후장 들어서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일어나 버리니까, 야, 우리나라 그래 아직 실적주, 아직 그 상반기로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또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갑자기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좀 많이 살렸죠. 이런 그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어떤 수출 데이터가 항상 좋게 잡혔던 조선주, 그리고 식품주, 그리고 뭐 식품주, 라면, 뭐 이런 것들 있죠. 최근에 상반기까지 우리나라가 고환율 사태를 만들어내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점화가 되는 그런 포인트를,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뭐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깊게 파고드는 사람은 아니고, 이 현상이 일어났다,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 파고드는 스타일이라서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몰라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은 놈은 끝까지 가고 성장성 좋고 실적까지 좋아버리면 계속 주도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뭐 최근 들어서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그런 부담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뭐 미국 선물 상태에 따라서 또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연속적이다라는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적과 어떤 뭐 우량주들, 주도주들, 그것들이 최근에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구실을 갖다 붙인 거겠죠. 시장이 이제 워낙 계속 올라갔으니까 한번 과열을 시킨다고 하는데, 마침 과열을 시킬 수 있는 건덕지는 없었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뭐 전기차에 비우호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이고, 그리고 원래 그 2차 전지가 뭐 최근에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을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렸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상상회로가 막 공포가 더 한 거죠.
그 와중에 또 주가를 좀 눌러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고 하니까 계속 내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뭐 2차 전지 같은 것도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더 내려가고 신저가를 가고, 저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뭐 수요가, 이 전기차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쳤을 때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전기차 탈 사람이 뭐 안 타고,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은 이 시장의 그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낯선 정책을 이 시장과 이제 최근에 배척되는 그런 정책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판매량이 늘고, 판매량이 늘어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뭐 차후에 그런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금리도 내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해서 또 타이밍에 맞게 이런 최근에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이제 2차 전지나 뭐 그런 섹터들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영향,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는 영향은 되지만, 결국에 산업이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잘 버는 기업이 또 우상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는 크게 이 너무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된다라는 것에 연연을 하지 않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는구나,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런 구실이나 명분이 없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것에 불과할 텐데,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또 반사 이익 섹터가 올라가고, 또 피해를 볼 것 같은 우려감에 또 매도세가 나오고, 또 누군가는 그 매도세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성장,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원픽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나중에 되면 어떤 정책이 나오든,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든 또 살아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장을 한번 종합을 해보게 되면, 뭐 나스닥 선물은 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장중에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해종합과 홍콩항생, 뭐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소폭 좋았지만 미국장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했죠. 하지만 뭐 실적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이건 완전 그냥 도박 장세는 아니구나, 뭐 이런 신호를 좀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누가 해줬냐, 최근에 또 주도했던 종목들이 또 살려내면서 또 우상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그런 거죠. 재룡전기, 실리콘2, 그리고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뭐 수출 기업이죠. 네, 수출에 대한 호재를 좀 많이 받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하락 기여순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하락에서는 역시나 뭐 아직까지 뭐 실적도 아직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뭐 정책발도 지금 좀 배타적인 정책이잖아요. 현재 미국에서 밀어붙이는 게. 그래서 뭐 IRA법, 뭐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악재가 떴으니까 좀 내렸던 것 같고요.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딱 반영이 되면서 분위기를 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매매 동향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합니다. 오늘 상승 종목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상승 종목의 특성, 현대약품은 뭘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뭐 제 1타, 제 차후 유력한 대선 후보다라는 점은 뭐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뭐 대통령과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회를 열었을 때부터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나왔을 때부터 좀 잡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새롭게 모멘텀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가 좀 더 우리나라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보게 되면 뭐 해리스가 이제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대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발언을 했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성 첨단 소재와 현대약품, 그리고
뭐 몇 가지 종목이 있어요. 명문제약은 현대약품 따라가니까 좀 따라갔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장주가 하나 땅 땡겨주는데 그 대장주들이 굉장히 신선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 결과는 까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누군가가 강세다, 누군가 약세다, 누군가가 정책을 펼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만약에 누군가가 되면 이거는 수혜를 받을 것이야, 누군가가 되면 이걸 수혜를 받을 것이야 라는 게 시장이 알아서 해석하게 만들어 버려요. 뭐 어떤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한다,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막 진짜 돈을 이미 벌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호재가 아닌 이상 시장에서는 그런 그 기대감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 시장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력의 그 자금을 추종하는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들어왔네, 올라가네, 특징주가 나왔네, 와 이거는 수혜가 되네, 왜 수혜가 되었지, 이거는 해리스 법안이야.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될 거라는 지배적인 요소가 많지만, 또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대선이 아직까지 10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선 주자이니까 이런 기대감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린다. 네, 그렇게 조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돈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게,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 나오는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 간의 그런 지지율 차이,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하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테마주라는 것은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상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가 그냥 기정사실화 됐다, 이게 10%포인트 넘게 차이 나버리면 누가 100일 남아있는 이 시점에 참 역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조금 따라 올라가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그런 지지율을 좀 따라 올라가는 형식에서 신생 테마, 시장에서는 이제 신선한 테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신선한 테마는 개미들이 이미 뭐 트럼프가 되면 북한하고 접촉을 할 거다, 트럼프가 되면 뭐 재건을 할 거다, 이런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신생 테마들이 있고, 그 신생 테마에는 개미들의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꼬여 있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야 이제 오랫동안 물려 있는 자금들 있죠. 네, 이 명문제약이 예를 들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거는 해리스로 가지고 있다가 올라간 사람들이 이건 해리스로 되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익절을 다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뭐 신생 테마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그 대략적인 뭐 생각을 좀 해보면, 해리스 관련주와 해리스 정책 관련주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는 계속 조정과 그 상승, 이런 것들을 티키타카 하면서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순환매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K푸드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K푸드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형주가 좀 움직이긴 해요.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 뭐 이런 대형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데모도 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제 우크라 관련 대장주였죠. 네, 최근에 강하게 땡겨 올린 다음에 단기 가열 신호가 오늘 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보군들이 쫙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 모든 종목이 이제 다 올라갈까? 뭐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거는 우크라 재건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시킨 다음에 이제 좀 해먹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4배, 5배 정도 올라가고, 2배, 한 3배, 4배 정도 올라가고 나서 끝난 종목들은 아마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리고 고가 대비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시게 되면 이게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가 뭐 9,200원 정도네요. 네, 9,200원, 11,500원. 그러니까 상 한 번 가고 한 번만 더 띄워주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막 이런 종목인데, 마침 현대 에버다임이에요. 현대그룹에 속해져 있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현대그룹이 좋아.
현대그룹이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뭐 현대그룹이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또 스몰캡에서는 또 작업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종목이 노출은 많이 되었지만 또 픽이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키워드에 좀 가까웠고 7월 11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진출했던 그런 종목들, 그런 회사들의 그런 현황을 좀 알려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 속에서 현대 에버다임도 참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의 이런 스토리가 우리가 뭐 안다고 다 파헤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특색이 좀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 그러면 트럼프가 대선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할 거면 우크라이나에서 그래 뭘 할 거냐? 그럼 일단 뭐 재건을 할 거라는 게 시장에서 뭐 인식하고 있는 어떤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를 뭐 쌓아 올려 가지고 할 건데 철강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뭐 우리나라 철강 쓰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그 초창기에 생겨 버린 테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진출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재건을 시작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어떤 그 산업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뭐 패널, 네, 그 조립식 주택. 왜냐하면 이제 일단 종전이라는 느낌보다 이제 약간 휴전에 대한 게 좀 더 지배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트럼프가 당장 종전하겠다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 테마를 많이 겪어봐서 알겠지만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집을 지을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건데 이게 콘크리트로 철강 다 깔아가지고 넣을 거냐, 일단 모듈러 주택이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데 SY가 예전에 대장의 역할을 했었죠. 네, 예전에 우크라이나 대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SY 스틸텍이 더 잘 가요. 더 잘 갔었어요. 왜 그럴까? 일단 SY와 SY 스틸텍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SY 스틸텍은 지금 거의 더블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더블 상승 나오기 전에 1353억에서 나누기 2를 해버리면 한 700억 정도의 스몰캡 종목이고, SY는 지금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이제 2600억이에요. 근데 SY가 모회사고 SY 스틸텍이 자회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슈가 한번 싹 꺼지고 나서 SY 스틸텍이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SY 그룹이지만 좀 개미의 때가 덜 탄 종목을 이번에 작업에서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SY가 주도를 해서 SY 스틸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SY 스틸텍이 올라가니까 SY가 약간 어부지리로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낮았으니까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모도 마찬가지고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고, 원래 3대장이었잖아요 과거에. 데모, SY, 현대 에버다임 뭐 이렇게 3대장이었는데 뭐 반응이 나왔었고, 최근에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물론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도 대형주지만 올라갔고, 이런 이제 대형주들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좀 자주 목격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옛날에는 테마를 타게 되면 그냥 소형주만 올라가고 소형주를 냅다 올려버리는 케이스였는데, 최근에는 대형주도 그냥 자금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들이 시원시원하게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죠. HD 현대건설기 이게 대형주 트렌드장에서 대형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좀 목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DR텍이 과거에 7,39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간단하죠.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많이 갔었죠 이것도. 그랬는데 결국 엑스레이 관련주, 엑스레이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엮여 있더라고요. 지뢰를 제거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지뢰 제거 캐파가 이제 그 당시에는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제 유일한 종목으로 작업을 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뢰 제거가 캐파가 얼마나 될까, 이게 수익성이 약간 요렇게도 좀 시장이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그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올라간 놈이 또 더 가고 그리고 재료의 그 키워드가 좀 연결성이 그나마 있는 것들이 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을 봤을 때 이게 실적이 좋은 이 식품 섹터들, 실적 수출이 좋잖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즌이 이제 도래했어요. 계속 실적 발표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65만 9천 원 이거 찍고 있는 이 삼양식품도 얘도 웃겨요. 그 분봉을 보시게 되면 한 오후 한 1시 30분부터 떴죠. HD 현대 일렉트릭의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HD 현대 일렉트릭 분봉을 보게 되면 얘가 먼저 딱 출발하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아, 실적 좋은 놈들이 실적이 더 좋게 나오게 되면 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움직이는 거고, 그 기대감들이 중첩되어서 또 시장에서 또 흐름을 바꾸게 되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어려웠던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률 한번 대충 보게 되면 세비캠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내리는 이유. 하지만 이런 거겠죠. 세비캠이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좀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해서 올라갔던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고,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한다 이런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시절에 와 그래, 리튬이 지금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리튬을 재활용해야 된다, 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때의 트렌드가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계속 이제 신저가 갱신해서 이렇다 할 상승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기차 수요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해서 캐즘이라고 하고, 그래 보니까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서 멀어지고, 그런 추세를 잃었던 종목들은 또 한번 겁을 주고 또 투심이 이탈하고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에선 아직까지 실적주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 또 관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구나. 이게 갑자기 최후방에서 소외돼 가지고 죽어있던 종목은 정말 그에 걸맞는 강력한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잘 올라가지 않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보게 되면 저점인 종목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이 믿음보다 주관적인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지 않고, 또 그에 대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시장을 이렇게 막 돌아가는 이런 판을 실시각각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내 나름대로 해석, 그게 맞든 틀리든 내가 해석하는 주관성이 없는데, 언제는 해리스가 올라가고 언제는 전선이 올라가고 언제는 또 다른 섹터가 올라가고, 여기 계속 휘둘리다 보면 정말 나가 떨어지기 쉬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장은 지금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예전같이 높진 않지만, 오늘 또 그런 공포를 한번 희석시켜주는 실적에 대한 결과는 또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어떤 케이스, 전력 전선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적 좋거나 수출이 좋았던 섹터는 다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구나, 또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이 수출 기업들의 반등, 이런 것들을 또 오랜만에 목격을 했던 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장이지만 혼란을 가지지 않고 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